블로그를 그냥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고 이용하세요. 고생만 엄청 하는 사람이 됩니다. 1차원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11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연매출 3억, 순수익 1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사업은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은 부업으로 블로그, 유튜브를 하면서 월 1천만 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열심히 포스팅할수록 여러분은 네이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는 결코 여러분한테 돈을 안 줍니다. 이용할 뿐이에요. 네이버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바보 됩니다. 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이용당하는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제는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상품 리뷰나 기업 광고들이 가장 많습니다. 일상은 많이 올리지를 않아요. 네이버는 공짜로 광고를 해대는 이 기업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을 할 뿐입니다. 네이버가 왜 지금 부동의 1위가 됐을까요? 네이버는 한글 문서가 가장 많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보여줄 게 가장 많죠. 구글보다 보여줄 수 있는 한글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네이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구글이 아무리 판을 쳐도 네이버가 1위입니다. 뭘 검색했을 때 문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 문서를 쓰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일상글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올리겠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소비할 때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 네이버는 광고쟁이들도 글 쓰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광고를 무료로 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 밀당을 아주 교묘하게 잘해서 한글 문서를 많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글을 올린다? 네이버의 한글 문서를 더 확보시켜주는 거죠. 검색해도 저 뒤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글 문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10건만 나오는 것보다는 1000건이 나오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니 네이버는 광고글도 올라오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할수록 네이버 배만 불려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블로그에서 광고를 하시죠. 노출을 시켜서 상품을 홍보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올려서 상품이 팔릴까요? 어차피 광고글은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했지 여러분의 상품 홍보글을 보려고 검색하지 않았어요. 검색 사용자들은 광고글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죠. 그래서 검색 사용자들은 구매를 잘 안 합니다. 검색 사용자들보다는 일단 이웃을 공략하세요. 이웃분들이 더 삽니다. 여러분의 물건을 말이죠. 이웃을 맺고 상품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그냥 하면 광고쟁이구나 하고 이웃을 끊어버립니다. 이웃에게 물건을 잘 팔고 싶다면 이웃에게 먼저 좋은 인상을 줘야죠. 여러분이 강의를 팔고 싶다면 백날 강의 공지글을 올려보세요. 아무도 안 삽니다. 전자책을 팔고 싶다? 백날 전자책 판매글 써보세요. 아무도 안 삽니다. 좋은 인상을 먼저 줘야죠. 이웃한테 무료로 정보를 주세요. 스크랩을 하면 무료로 주겠다는 조건을 함께 걸어서 말이죠. 그러면 이웃분들이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한 글은 또 다른 이웃분들이 봅니다. 무료로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맨날 홍보글만 올려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료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유형의 물건을 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등록하세요. 그게 판매율이 더 높습니다. 블로그는 이웃에게 노출이 되는데 서로 이웃은 5,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끽해야 5,000명인데 여기서 여러분의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팔아야지 블로그에서 팔려고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블로그를 이용해서 상품 홍보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상호명으로 검색어를 잡으세요. 최적화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의 블로그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를 인지한 상태에서는 그 가게와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때 노출되는 글을 쓰세요. 여러분의 상호명은 고유하니까 상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서브 아이디를 몇 개 만들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상호명으로 검색어를 잡아서 포스팅을 하세요. 제 업체를 예로 들면 저도 대전 영어 회화로는 포스팅을 안 합니다. 해봤자 최저가 블로그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글만 나오고 있고요. 상위 노출을 시켜봤는데 클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상호명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고객들은 저희 업체의 존재를 인지하고 저희 업체를 검색해봅니다. 그때 보여주는 포스팅을 합니다. 상위 노출 시키려고 시도하시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봤자 최저가 블로그만 노출이 됩니다. 블로그가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예요. 최저가 블로그는 요즘 잘 안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광고글을 올려도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저가되는 것은 포기를 하세요. 시간이 정말 남아 돌아서 블로그만 하루 종일 3개월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세요. 최저가 만들어주겠다는 강의가 많습니다. 저는 만들 생각도 없고 시간이 아까워서 최저가 블로거를 고용합니다. 원고료 10만원을 주고 상위 노출 되게끔 만드는 게
시간이 덜 아까워요.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주제로 꾸준한 포스팅을 해야 하고 방문자도 어느 정도 맞춰야 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제가 왜 투자해야 하나요? 시간만 아깝죠. 여러분도 시간을 아끼고자 한다면 최적화 만들 시도보다는 최적화 블로거를 고용하세요. 최저가 블로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이버는 인플루언서를 선정 중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글을 포스팅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도 해야 할까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벌써부터 인플루언서 선정 방법을 알아냈고 네이버의 의도와 다르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플루언서는 유튜브에 대항하려고 나왔어요. 유명 유튜버들처럼 키우려고 나왔는데 효용 가치가 별로 없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글을 계속 써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냥 광고하려고 인플루언서를 따고 있어요. 다른 의도 없잖아요. 진짜 전문가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인플루언서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광고창 하나 더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TV나 네이버 포스트 같이 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탭입니다. 저도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도 광고가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도전은 하되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플루언서는 사람들이 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따고 있고 인플루언서가 선정이 되면 계속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바보는 아니죠. 인플루언서 탭은 그냥 광고 탭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네이버 TV와 네이버 포스트 같이 광고만 해대다가 나중에 철수할지도 모르는 제도입니다. 대유 마케팅 하지 마세요. 다들 환상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무슨 회원 가입이 100만 원이 넘기도 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셨는데 그거 투자금 회수도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그 기업들 배만 불리는 겁니다. 일반인이 돈 잘 버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나마 해볼 만한 게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쿠팡 파트너스도 부수입으로 거두기가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물건 구매할 때 그 링크로 구매해서 3% 할인받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쿠팡 파트너스 링크 타고 구매한 적 있으세요? 다 자기 링크로 구매하려고 하지 누가 다른 사람의 링크로 구매하려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꼴은 잘 못 보는 체질입니다. 그 링크가 쿠팡 링크라는 거 다 알고 그 사람한테 이득이 간다는 걸 다 알고 맘카페 같은 곳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요. 그거 클릭해서 물건 사지 말고 쿠팡 어플까지 다 지우고 다시 깔아야지 그 사람한테 링크 수수료 안 가니까 다들 클릭 안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득 보는 건 쿠팡 뿐이죠. 쿠팡 파트너스가 실패했어도 사람들은 계속 그 수익에 대한 환상 때문에 계속 도전할 테니까요. 네이버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계속 시간만 축낼 겁니다. 결국 돈 버는 건 네이버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네이버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최대한 덜 열심히 하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는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를 노출시켜주고 있죠. 우리는 최적화 블로그를 레버리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돈, 내 시간도 안 쓰고 최대한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남는 일을 하세요. 저는 이걸 이용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 이름을 남겼어요. 글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노마드 크리스라는 이름은 남았습니다. 블로그에서 무료 전자책을 뿌렸고 바이럴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를 통해서 알리고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시대마다 돈 버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에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게 있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알 때 돈을 법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건설업을 막 밀어주고 있다면 그러면 대출 받아서 분양을 받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돈을 법니다. 건설업이 호황이라고 해서 건설업에 취직하려는 1차원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뭐가 생겼다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최적화 블로그 이런 게 생겼다고 그거를 하려고 따려고 시간을 투자하면 앞서 말씀드린 건설업 호황이라고 노가다 뛰어서 돈 많이 벌겠다라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이용하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지금 이용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까는 말을 해서 제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역발상인 거예요. 남들 다 가고 있을 때 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도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이걸 이용할 생각들을 하세요. 역사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블로그를 그냥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고 이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이용을 당하는 사람은 항상 가장 아래 단계에 머무르고 고생만 엄청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용을 할 겁니다. 머리를 써서요.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고 저의 인지도도 이용을 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 거고 또 이렇게 돈 벌어서 정보를 뿌리면서 더 돈을 벌 겁니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확신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저의 영상을 보시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